안녕하십니까. 루디알베트 브랜드 정체성 확립 및 사업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획서 발표를 맡은 마237의 성지수입니다. 저희는 우선 상황 분석을 한 후 타겟 분석, 인사이트, 그리고 컨셉과 매체 전략으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봄의 나라에서 시작된 루디알베트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 장인이 가장 잘하는 수공예품으로 공정무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월 수입이 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일자리는 119% 증가하는 등 루디알베트는 가계경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 속에서 루디알베트이 자리 잡기는 어려웠는데요.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커피, 초콜릿 등 식품에 의해 수공예품 시장은 가려져 있었고 다른 경쟁사에 비해 자사만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광고가 없어 브랜드의 인지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 장인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공정무역 시장에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공정무역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국내 판매액이 2016년부터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만족 역시 높았는데요. 구매는 48%로 친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이 만든 제품의 구매보다 살짝 떨어지는 편이지만 만족은 92%로 다른 소비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의 자체 조사 결과 공정무역 제품을 살 의향이 있냐라는 물음에 80%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제품 구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냐라는 물음에 94%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답했고 72%의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구입은 하고 싶지만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어디서 구입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희는 그 해답으로 루디알베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의 구입, 이것이 바로 루디알베트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루디알베트이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할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치 소비에 열정적이고 제품 구매력도 높은 MZ세대. 그중 저희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은 2030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가치 소비는 기업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주요 타겟층인 MZ의 가치관을 위해 이런 전략을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패션업계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소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업까지 움직이는 그들의 힘, 가치 소비에는 공정무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소비자의 44%는 가치 소비에서 공정무역을 생각했고 47%의 소비자는 공정무역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소비를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가치 소비에 열정적인 그들, 그러나 그들은 의심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소비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의심을 녹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는 가치 소비의 본질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미닝아웃부터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노 재팬 운동,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착한 소비,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한 기업을 구매한다는 돈줄 내다라는 표현과 지금 소비자들이 말하는 가치 소비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은 달라졌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의 소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알베트 하유미 대표님의 인터뷰에서도 이 본질을 발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약자 여성,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의 답으로 그들이 잘하는 손으로 사회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직물을 배출로 짠 상품을 만들어 한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 즉,
루디알 배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마음으로 소비자와 여성 장인을 잇고 있었습니다. 여성 장인이 수공예품을 만든 이유, 그리고 우리 타겟이 가치 소비를 하는 이유, 이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통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마음을 본떠 우리 여기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소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본뜬다. 이 마음을 서로 있다. 그리고 루디알 배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의미를 담은 저희의 컨셉입니다. 이어서 매체 제안입니다. 저희의 타겟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모바일 공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단순 쇼핑뿐 아니라 실제로 돈줄 내자라는 캠페인의 확산 역시 SNS 해시태그를 통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중심 전략 캠페인을 제시합니다. 소비자와 더 가까워질 루디알 배틀 매체 전략. 먼저 저희는 브랜딩과 판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출수와 재고량을 KPI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하여 인지도를 높일 브랜딩 전략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 광고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증가하기 위해 자사 채널 관리를 통해 인스타샵 쇼핑 태그,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시즌에 맞추어 파워링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매체 상품별 전략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저희의 타겟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90%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본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먼저 제안드리는 이유는 공정무역을 잘 모르는 잠재 고객에게도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공정무역 제품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공정무역, 더 나은 삶 등 자사의 메인 키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소비 하울의 PPL하는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로 브이로그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보여주는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널 구독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홈페이지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스타그램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타겟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SNS보다도 인스타그램에 집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역인 스토리, 피드를 이용한 광고를 둘 다 진행할 예정인데요. 두 광고 모두 네이티브 형식으로 광고의 거부감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자사 채널 관리입니다. 자사 채널을 온드미디어로 확보한다면 팔로워를 모은 후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자사의 대표색과 문양을 이용하여 일관된 톤 앤 매너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저희가 만들어 본 채널 피드 관리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루디아 배틀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본뜬 사람을 찾는다라는 형식으로 스토리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여기 있다 루디아의 배틀이라는 문구를 통해 호기심을 해소하면서 이런 장점을 가진 곳이 바로 루디아의 배틀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슬라이드형 피드 광고도 제안드립니다. 공정무역, 여성장인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 그리고 친환경 포장지까지 루디아의 배틀이 가진 장점을 스토리화하여 카드뉴스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쇼핑 태그 광고입니다. 자사의 홈페이지에 픽셀을 심은 후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겟팅하여 광고를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쇼핑 태그를 클릭하면 바로 인스타그램 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스타그램 필터입니다. 저희의 타겟은 필터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오늘 먹은 음식을 필터에 넣어 스토리로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같이 소비한 것을 그대로 본떠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필터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필터는 자사의 가방 제품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자사의 제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리뷰 이벤트입니다. 앞서 제시한 필터를 통해 리뷰를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한정 굿즈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한정 굿즈를 통해 이벤트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터를 확산시킴으로써 자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고 리뷰로 제품을 알리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쇼핑 상세 페이지 제안입니다. 현재 자사의 페이지는 모바일로 봤을 때 제품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에서 제품이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세 구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부분은 긴 글이 없이 이미지만을 보기 쉽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저희가 새로 제작해 본 가안입니다. 공정무역을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 루디아의 배틀이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쇼핑 상위권에 노출시킴으로써 물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판매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해 본 결과 할인 관련 소재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높여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트래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시즌에 파워링크 검색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예상과 매체 스케줄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많은 잠재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간 인스타 자사 채널을 정비하고 9월 말부터 인스타에 정비한 게시물을 광고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는 호기심 자극을 위해 9월 말부터 꾸준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고로 팔로워 수를 모은 후 인스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상세 페이지를 정리한 후 꾸준히 네이버 쇼핑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디아가 전하는 마음을 더 많은 사람이 본뜨길 바라며 마237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언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 237조의 조장으로서 로직 구성과 매체 기획에 관여한 구교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 237조의 자료조사 컨셉 도출 매체 기획을 담당한 서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직 구성 컨셉 도출 매체 기획 및 PPT 디자인을 담당한 최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았던 성지수입니다. 저는 이외에도 로직 컨셉 매체 기획에 참여했으며 PPT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언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부 두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화면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검색 광고 집행 등을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시즌 등에 이제 집중해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검색 광고 스타일은 비딩으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시즌에는 수많은 경쟁사들의 수많은 제품들이 같이 광고를 하게 되면서 검색 단가, 키워드 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럴 때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키워드를 구매하게 될 때 그 단가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사의 루디아 배틀의 경우 이제 공정무역 키워드나 일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쓰일 수 없는 키워드도 많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조금 단가를 높여서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경우 이미 소비자들이 이미 구매에 대한 이미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키워드보다는 이제 루디아 배틀 자사에 더 집중한 키워드를 더 높게 측정해서 저희는 SA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이로다 크리에이티브 신기현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속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캐릭터인데, 네, 상당히 친근하네요. 네. 네. 일단, 발표 주신 내용 잘 들었고, 일단 가치 소비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트렌드를 가지고 메시지를 뽑는 것까지는 상당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과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그 과정 안에 생각했던 사실 어떤 전략단을 잘 준비를 하고 분석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도 그걸 가지고 직접적인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혹시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이제 전략단에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마하 237조의 서지영입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시간상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매체 전략에서의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한 소재였습니다. 이제 캐릭터와 스톱 모션을 이용한 루디아 배틀 가방 만들기 DIY였는데 대부분 요리를 주제로 스톱 모션이 이루어지는 채널들이 많았기에 적합한 채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부 두 번째 발표조의 마하 237조였습니다.